교재는 다들 가지고 계시나요? PLLT 오늘 첫 강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6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6판으로 진행을 할 건데 뭐 작년에는 5판, 6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딱 6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여러분 같이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읽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범위가 많고 공부해야 될 양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은 굉장히 허탈하게 만들거든요, 이 시험은. 근데 사실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거 봐야 돼? 뭐 영어학도 볼 것도 많고 교육학도 해야 될 거 많고 영어 실력도 올려야 되겠고 뭐 이런 단어도 외워야 되고 이런데 이제 이거를 봐야 될까? 인데 봐야 된다 안 된다 질문보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하시건 간에 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험을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 책을 봐야 되는데 책처럼 읽으면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하듯이 이 책이 어떤 책이지 궁금해서 딱 펼쳐서 읽으시면은 딱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학부 때 1년 동안 PLLT를 배웠는데 시험과 하등에 상관이 없어. 반은 나보고 수업을 하래. PT로 하고 뭐 프로젝트로 이제 조원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머리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시험과 맞게끔 이거를 활용하자라고 보시고 6주 동안에 끝낼 겁니다. 이제 맥시멈 6주입니다. 맥시멈 6주이고 건너뛰기 아니기 차원을 떠나서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원론적입니다. 지금 시험은 우리가 여기 오늘 목적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지금 시험은 여기에 이 대부분 A 박스와 B 박스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A 박스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B 박스에 대한 어떤 정보,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원론적 정보의 해석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티칭 프랙티스가 대부분 제공이 되죠. 상황이라든가 교수 활동입니다. 이 교수 활동은 어떻게 또 누가 또 어떤 학자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근거해서 너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니? 라고 하는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 있는 쓰라고 하는 답안에서 이제 디렉션이 묻고자 하는 결국 내용은 A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정보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 뭐 기입형도 마찬가지죠. 기입형도 뭐뭐뭐를 주어준 다음에 여러 개를 주어요. 그 중에 한 단어를 고르시오. 또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 여기에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뭐 밑에서 끌어내게끔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근거 쓰기인데 이 근거 쓰기에서 사실 우리 지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지식? PLLT 지식. 이거 쓰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죠.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어느 해와 상관없이 시험을 쭉 지금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정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수치화해서 총 4점. 4점이 뭐 어떤 해는 뭐 8개, 어떤 해는 10개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점수죠. 이 점수가 4점씩만 하더라도 40점인데 거의 반 정도, 조금 과장을 해서 반 정도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점수가
지나고 나면 너무 아깝다. 틀리고 나면은 너무 억울한 점수이다. 이 출제 패턴을 이제 읽기 목적을 좀 정확하게 알자는 차원에서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 자료인데, 지금 초등 임용고시 있죠? 초등 임용고시에 영어 파트가 있어요. 초등은 과목이 많죠, 그죠? 영어 파트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면 되게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등이랑 중등이랑 내용과 수위가 다르지 출제 알고리즘 그리고 출제하는 어떤 접근하는 그 노선이 있죠. 똑같아요. 이것만 간단히 보고 바로 읽기를 할 테니까 읽기를 할 때 저거 어떤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추상적인 거를 자꾸 구체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때 어떻게 해석은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짧게 투자할 거거든요.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안 읽기는 좀 그래. 읽자니 이거를 난 근데 좀 그래. 혼자서 읽는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학부 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시험이라는 목적과 대변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되고 어느 순간 처음엔 괜찮아. 행동주의까지는 괜찮아. 근데 좀만 지나면은 내가 어디지? 뭘 읽고 있지? 왜 읽고 있지? 라고 하는 회의가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도를 따라갈 때 같이 탁 치고 나중에 쓰는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강조하는 것만 좀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읽기의 목적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읽고 나면은 느낌이 확 다르실 거예요. 5학년 영어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이랑 성찰일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자기가 수업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지식을 활용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막 흔들면서 인형 소개를 해요. Before doing an activity, I'd like to introduce our friend, Froggy. 인형 이름이네요. Everyone say hello to Froggy라고 했고요. Hello, Froggy. Froggy, we are talking about job today. What do you want to be? 하니까 이 흉내 이제 혼자 말하는 거 있잖아요. I want to be a sing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I like singing 이렇게 인형이 소리를 낸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은 교사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식으로 여기에 어떤 이것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인형의 흉내를 낸 것은 다음에 하는 활동과 연관성이 있어요. 전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시 교사가 sounds great 하는데 지금 인형이랑 대화를 하고 있죠. 대화를 하고 있고, 자, everyone ask him what he wants to be. 3, 2, 1, go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원리랑 똑같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학생이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인형에게 물었는데 뭔가 비슷한 어떤 원리가 생각이 나는 거 있습니까? 드릴적인 냄새가 나죠. 드릴적인 냄새가 나고 정확성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드릴 중에서도 분류를 했을 때 어떤 드릴인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인형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프로지라고 하는 인형이 대답을 했던 거는 지금 뭔가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것을 사용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exposure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간 다음에 S1과 S2에게 똑같은 것을 물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중략을 했네요. 그 다음에 line of activity 이렇게 돼 있어요. line of activity라고 해서 I want to be 하고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하는 두 언어 형태. 자, 정확한 언어 사용이 중요해지는 그런 활동이네요. 그 다음에 활동 절차에 대한 화면을 보면서 디렉션을 주는데 rows and face each other 이렇게 마주보고 한 칸씩 옮겨가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일까요? 드릴이에요, 드릴.
자, 이렇게 해서 move 하면은 이제 소개팅 하는 것처럼 여러 명이 이제 앉아가지고 탁 옮기고 또 딱 하고 탁 옮기고 딱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를 볼게요. 여기 지금 근데 S4 여기 지금 학사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어요. 쿠컬 하니까 교사가 간섭을 하고 있지 않고요. I want to be police officer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까지 이 teaching practice 상황이고 이 상황은 우리가 접하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 볼게요. I use puppetry to provide language frame to my students. 여기까지 봤을 때 처음에 했던 인용 소개입니다. 그 목적이 교수적인 목적이 언어 형태에 대한 노출이었는데 providing language frame is one of the instructional technique called 뭐인데 이거를 M으로 시작을 하는 단어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문제랑 똑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은 다음에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물을 때 M으로 이렇게 통제한 것이 초등 쪽 스타일이라면 우리는 주어지겠죠, 몇 가지가. 근데 교사가 이렇게 한 것은 전체로 봤을 때 이론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은 이게 지도안을 쓰게 되면은 여기 옛날에 2차에서 경기도 지도안이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는데 처음에 뭐 웜업이 있고 웜업이 지도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development 그 다음 맨 마지막에 consolidation 여기 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익숙한 거죠? 뭐죠? PPP예요. 지금 처음에 인형이랑 했던 곳이 요거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특정 what do you want to be와 I want to be 그것에 대한 M은 뭘까요? 여기서 meaningful 이런 생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거예요. 모델링. 이게 초등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 초등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등도 지금 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죠? 라인업 했죠? 라인업? 그 라인업 했던 것이 지도 원리가 PLT하고 TVP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라인업에서 필요했던 것은 여기 move 하면서 정확한 언어 지식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여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전부 다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는 뭡니까? 학습자의 의미입니까? 교사의 의미입니까? 학습자의 의미죠. 여기에서는 정확한 언어 형태를 기반으로 학자의 개인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 봤을 때 이 중간에 이렇게 하는 여기 각자의 S2 뭐 이렇게 묻는 부분 있죠. 아이들에게 의미를 각자 표현하게 해주는 정도를 중간에 그 폼 미닝 관계를 이해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프랙티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좀 더 언어 형태에 대한 잠깐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단계로 봐도 됩니다. 근데 프랙티스 단계 그리고 훌쩍 건너뛰어서 여기에 지금 라인업 액티비티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 중등에서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발음 지도할 때 프라미넌트 실러버스에 대한 연습을 거친 다음에 그림을 그려놓고 소풍이죠. 소풍. I want to bring Coke. 뭐 he wants to bring Coke, but I want to bring popcorn 하면서 연습하는 거였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묻고 있는 거, 전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프랙티스, 그 가이드 프랙티스가 있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프로덕션인데 여기 지금 3번 보게 되면은 라인업 액티비티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라인업 액티비티가. 이거 드릴이 있거든요. 드릴. 라인업 액티비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뭘까? 학자 발화 문장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morphological overgeneralization이다 라고 했던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overgeneralization에 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정답 이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해석을 하게끔 하는데
QLT를 읽으시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더 원활하게 해석이 되게끔 하자고 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그 에비던스를 결국 써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만점짜리 답안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은 교양에 가까운 내용이 많아요. 이거는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목적성을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같이 생각해보자 차원에서 같이 본 거예요. 여기 이제 PLT 책은 두 가지로 나눌게요. 정보를 시험에서 그냥 별로 상관이 없는 교양적인 내용, 교양적인 내용은 거의 제가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알면은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파란색으로 쭉 다 표기를 해놨어요. 노란색은 그나마 좀 더 상황적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돼 있다는 거. 근데 빨간색, 주황색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로 돼 있어요. 제가 미리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 할 때는 좀 쉬면서 팔짱 끼고 보시면 되고, 너무 근데 팔짱 오랫동안 끼면 좀 난감하니까 풀었다가 뺐다가, 노란색은 조금만 저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되고, 빨간색이 나올 때는 저거 나올 만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이 책은 다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 확인 문제 먼저 드렸었는데, 여기에 지금 뭐 한 단어를 쓰시오, 두 단어를 쓰시오인데 그냥 단순하게 책에 대한 내용적인 이해입니다. 여기 자료로 이미 다 받으셨죠? 이거는 5주가 되건 6주가 되건 끝나면은 그때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책을 찾아보면서 어디에 몇 표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알아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냥 보면서 이게 답이 다 보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읽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십사는 측면에서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강의에서 그 설명하는 내용을 자꾸 구체적으로 시험으로 끌어내릴 테니까 잘 듣고 중요한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판이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진도는 자 챕터 1과 챕터 2를 오늘 뭐 최대한 뭐 나가 볼 겁니다. 챕터 2까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언어 학습에 대한 그 원론적인 프로세스가 어떠한 것인지 L1 학습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까지 최대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무한정 읽으면 학부 수업처럼 좀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원론적인 내용은 A박스에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 시험과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 챕터 3, 4까지가 다음 주에 나갈 생각이니까 읽어보셔도 좋은데 굳이 저는 이론을 배우신 분이라면 안 읽으셔도 좋은데 교육대학원이나 4대 아니고 그냥 그 교직 이수를 하셨는데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목만이라도 좀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제목. 그 다음에 이제 individual difference 여기서 조금 중요합니다. 5장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장 affective factor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7장은 중요하기는 한데 시험으로 됐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책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8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8장이 여러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오랫동안 시간을 머물 거고요. 9장도 중요합니다. 별편 2개 정도로만 할까요? 9장 중요하고요. 10장은 뭔가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것을 이렇게 마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학부에서 1년 정도 막 이렇게 한 학기 이렇게 하시는데 저랑 여러분이 시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는 한 5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늘 1장 바로 진도 나갑니다. 제목 봅니다.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자,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가르치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언어는 본질적으로 그 정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말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파란색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냥 이해를 위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이해 중심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 중심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Learning and Teaching에 대한 책이며 And of course teaching is a facilitation of learning. 이 교사의 역할인 겁니다.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로서 수행하는 다양한 교수 행위가 전부 다 촉진하는 행위인데 무엇을 촉진? 학습을 촉진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교사를 촉진자, facilitator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facilitator는 구성주의라고 하는 학습 원리에서 행하는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촉진의 대상이 학습의 촉진, 과업의 촉진, 뭐 이런 학습의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움의 제공의 역할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A major step in learning how to facilitate understanding the intricate web of principles that spun together to affect how and why people learn. 여기 how and why people learn인데 여기 how 부분에 대한 강조가 사실은 이제 책에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교수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법. 그리고 why people learn.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원리들.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원리를 설명하려면은 언어의 정체를 따져봐야 되겠죠. 언어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학습자의 특징들, 학습의 특징들, 그리고 학습의 과정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특히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또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특히 오류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learner characteristic, 뭐 이제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학자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먼저 보시면은 What life experiences have they had might affect their learning. Life experiences. 자, 뭔가를 배울 때 내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학습자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스키마타라고 합니다. 스키마타, 배경 지식, background knowledge 혹은 prior knowledge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가장 이론적인 용어는 스키마타입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들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유의미학습이라는 것이랑 구성주의라고 하는 그 두 개로 보셔야 되겠어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기초하는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연결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유의미 학습 하나, 그 다음에 구성주의가 또 나올 거예요. 구성주의,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받아들여도 그 정보를 똑같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재구성을 하죠. 자, 그래서 학습자의 개별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의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intellectual capacity, ability, and strength and weakness. 각자의 언어 능력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 또 중요한 측면이겠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입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에게 학습자 능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입력이 같지 않아야 되죠. 달라야 되겠습니다. 학습자에게 좀 더 맞는 입력, 학자에게 맞는 교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ow would you describe the personality of students of yours? You can no doubt think of more questions. 뭐 이런 등등의 학습자의 다양한 차이, 특징 중요하다라고 먼저 개괄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언어적인 요소, 여기는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습의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또 살펴볼 것이고요. 나이와 어떤 습득의 과정, 그 다음에 classroom instruction. 자, 보겠습니다.
A good deal of SLA successfully takes place outside of any educational context or classroom. 자, 학습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 거에서도 학습이 일어난다. SLA, 일어날 수 있다. 학습 상황은 의식적입니다. 의도적이며 영어로 intentional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이며 의식적이다. 컨셔스적인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natural environment에서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이며 노출에 의한 인시덴탈적인, 모든 학습은 인시덴탈적인 학습의 결과다. 여기서 말하는 인시덴탈은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를 했을 뿐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뭔가 실제 어떤 그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노출과 인터랙션을 경험을 한 것, 그 결과로 언어의 형태와 단어와 이런 것들이 저절로 학습이 되는 환경,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클래스룸 인스트럭션에 대한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y do people learn language equally successfully? In what has come to call instructed SLA, many questions arise. 자,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입니다. What are the effects of varying methodological approaches? 자, 여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methodological approach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뒤에 초점이 많이 가 있죠. 언어를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노선입니다. 언어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이다, 네이처가 우리는 어떤 것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교수적인 원리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텍스트북, 머티리얼, 티처 스타일인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텍스트북과 티처 머티리얼이 교수 원리적인 측면에서 언어는 그냥 들으면 되는 겁니다. L1은 노출에 의한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듣기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침묵기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며 좌뇌보다는 우뇌 중심의 학습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들은 TPR 기반의 혹은 Natural Approach라고 하는 교수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텍스트북과 티처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언어 형태에 대한 집중을 불러일으키지 않죠. 이 텍스트북과 머티리얼에서 교수 원리는 전부 다 학습자가 이해 중심의 학습 그리고 컴프레션 혹은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언어 구조가 전부 다 수정된 입력의 형태로 제공되는 자료들이겠죠. 따라서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티칭에 대한 프린시플을 교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티칭 프랙티스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Is there an optimal length of time required for successful mastery? How can students best put the classroom instruction into action in the real world? 자, 여기 조금 앞으로 나올 것을 위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Classroom instruction과 into action in real world.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실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real world에서는 언어가 어떤 실제 의사소통에서 사용 가능한 지식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언어 사용의 목적이 특정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태스크 컴플리션이죠. 우리가 언어 사용의 모든 목적은 실제 과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KTX를 탈 때 표 사는 거, 실제 언어 사용의 목적은 과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면은 옷을 샀는데 작아, 리펀드를 해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업적인 목적을 기반으로 언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클래스룸 인스트럭션의 학습이 그러한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또 교수 원리가 이렇게 다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컨텍스트나 퍼포스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5페이지를 가시면은 Field of SLA manifests all th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that come with the developing principles. principle은 학문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Therefore, many of these questions have somewhat tentative answers. The best answers must be begin with the phrase It depends. 이 말이 교육론이 참 싫어하는 분들은 이 말 때문에 싫어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더라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아이들의 개개인의 특징, 지능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아이들의 적성, aptitude, 언어에 대한 적성은 어떨까요? 다릅니다. 또 그 지능, 적성, 학습 스타일, 학습 전략, 성향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어펙티브적인 것도 다 다르고, 모티베이션도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일루시브하다, 굉장히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규정 내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A박스, B박스를 두는 것이 그들은 출제하시는 분들은 최상의 선택인 것이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꼼짝달싹. 이건데 데이터는 이쪽에서만 봐라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문학은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나의 해석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건데 이게 뭐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의 답만 통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읽어낼 수 있으려면은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마음이 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지식을 더딥혀서 답 쓰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읽어낼 수 있는 탁월한 정보 처리 역량. 항상 이 두 가지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내가 책을 자꾸 펴고 싶을 때 내가 이게 그쪽으로 도움이 되나?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아니잖아요? 그러면 힘들면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불안하면 하시면 되는데 하다가 너무 힘들어. 막 얼굴이 빨개져요.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 아니야. 막 빨개져 있어. 부어 있어. 그럴 때는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냥 오늘은 월차, 연차, 월차. 1년에 나는 5번 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월차, 하루에, 한 달에 2번은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시험에 있어서는 내 결과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연차, 월차를 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도 합격과 전혀 상관없이 다 하신 분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남들 그렇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7, 8월에 혼자 일본 여행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코로나 전에 합격했어요. 고득점으로. 그 스님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합격의 그 기본적인 원칙은 틀어지지 않았어요. 매일 했다는 거, 매일 했다는 거. 그리고 결과를 그렇게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2차 하고 났을 때 저한테 내년 학습 결과, 학습 계획표를 저한테 제출했었거든요. 저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떨어졌어요. 2차 완전 망했다고 하면서 제출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아주 고득점으로. 근데 그냥 두 가지, 그냥 정말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어떤 것이 날라오더라도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 친숙하지 않은 것을 친숙한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 원활하다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이걸 하는 거는 기본적인 틀이 머리에 있으면은 시험에 그나마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까지 얘기하고 understanding must eclectic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요하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파란색은 모두 교양이에요. eclectic은 CLT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CLT,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인데 그때그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절충시계라는 거예요. 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저럴 때 다양한 교수 방법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은 내가 이 아이에는 또 저 아이에는 이 교육 상에는 또 시골 학교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유연하게 내가 교수의 어떤 접근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론은 역사책 같아요. 역사를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enlightened 이것도 중요한 단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은 좀 더 교수의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받은 educated 어떤 그 근거가 있는 원론적인 근거가 있는 교수 원리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theory들이 많은 원론적인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론 과정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냥 복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힘 빼고 편안하게 이 강의를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되지. 여기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언어에 대한 것이 정의를 이렇게 해놨는데 간단하게만 읽어보겠습니다. Language is complex specialized skill which developed in child spontaneously without conscious effort. 여기에 지금 without conscious effort가 수업을 해야 되느냐, 교실 클래스룸 인스트럭션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논쟁거리이죠. 이 교육면에서는 포멀 인스트럭션의 필요성을 따지게 됩니다. 언어가 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이냐. 근데 L1 학습 과정에서 without conscious effort라고 했기 때문에 L1의 학습은 전부 다 implicit learning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mplicit learning. 언어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학습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implicit learning이다. 혹은 incidental한 learning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분히 의미 중심, meaning 중심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입력을 제공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원리를 설명해 낼 겁니다. Deploy without awareness 여기 하는 지금 awareness도 마찬가지. 모든 언어 학습이 의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강조를 되어 있는 정의입니다. 자, quantitative, the same in every individual. 양적으로 굉장히 다량의 입력을 제공받는데 의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L1에 대한 언어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입력 가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의식적이며 양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학습자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해 가능한 다량한 입력을 제공받으면 언어는 저절로 습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습득 모형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살펴본 것이고요.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5판과 6판을 보게 되면은 약간 깨알처럼 뭐 중간에 복잡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원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개인적으로 5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판으로 공부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5판으로 하셔도 충분히 시험은 준비가 됩니다. 피해를 티는 너무 오래 잡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자, 러닝에 대한 정의. 자, 러닝은 acquiring knowledge of the subject, the knowledge of subject or skill 해서 본질적으로 학습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지식의 습득이며 경험하고 가르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정의만 한 건데 그냥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여기. 자, 이 부분은 러닝과 티칭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자, 이런 원리들 이제 여기에 설명했던 것들인데 뭐 첨가하고 정보를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these concepts also give weight to number of subfields within discipline of psychology, acquisition process, perception, memory, system, short and long-term memory, recall, motivation, conscious and subconscious attention, learning styles and strategy. 시험범위 다 얘기했어요. 우리 시험범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role of practice. 연습 왜 하냐 이거죠. practice가 습관의 형성으로 연습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practice가 그 경우에는 언어 형태 자체에 초점을 두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드릴만 하게 되는 것이겠죠.
decontextualiz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econtextual, 탈맥락 그런 학습은 의미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탈맥락화되어 있는 상태. 이 말은 언어 형태에만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런 것이 아니라 practice가 알고는 있으나 자동화되지 않아서 언어 형태에 대한 지식이 한정된 정보 처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의 형태를 declarative knowledge라고 합니다. 명시적 지식이다. 근데 그것이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을 통하여서 자동화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연습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conversation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은 결국 practice에 대한 내용을 인지주의 학습 cognitive learning theory를 기반으로 자동화됐을 때 이제 명시적 지식이 암시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예인데 전체적인 PLT가 다루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understanding of how people learn determine your philosophy of education, teaching style, approach 등등인데 이게 나오는 것이 미스 김, 미스 박, 미스터 오가 어떻게 했다라 이 A박스 내용이잖아요. A박스 내용에서 맞는 이 박 교사의 이런 티칭 빌리프에 따라서 뭘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고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쓰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Structural Linguistics and Behavioral Psychology.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사실 지나고 나면은 이 브라운 선생님이 쓰신 이 PLT라는 책이 굉장한 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한 10년 지나면 이 책이 굉장한 책이구나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산만해요. 제 설명 듣고 그냥 뭐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습득을 어쨌든 설명하는 증거로 두 가지 구조주의 언어학이랑 행동주의 심리학을 빌려와서 언어라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 행동주의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구조주의 언어학, 언어는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행동주의적인 심리학, 모든 학습은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심리학과 언어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주의 언어학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Describe human languages 딱 여기까지만 언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이탈릭어로 describe이라고 되어 있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 뇌에서 정신활동의 결과물입니다.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처럼 뜯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언어활동을 너무나 원활하게 잘하고 있죠. 근데 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이언티픽적으로,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언어를 비교할 수 있고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과학은 뭡니까? 세부적인 어떤 마이크로적인 것으로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밀하게 쪼개서 관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언어를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의 한 측면입니다. 쪼갤 수 없다가 있겠죠. 언어는 분리할 수 없다가 있겠죠. 여기는 지금 언어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전체 교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큰 원칙입니다. identify라는 단어랑 디스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를 쪼갠 그 결과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언어는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important 원칙 axim structured linguistic was the language differ from each other.
언어는 보편성이 없다입니다. 여기서 보편성이 없다는 것은 각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고유한 특징이 있을 뿐이지 보편적인 특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서 봤을 때 언어는 dismantle into small pieces of unit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discrete point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discrete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쪼개서 하나하나씩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scientifically contrasted add up to again the whole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언어는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 대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언어는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서로 다른 지점이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목. 한국어를 쪼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랑 독일어랑 서로 이렇게 맞대응하게 되면은 같은 부분이 있겠죠. 같은 부분에서는 한국어 지식이 독일어 지식에 어떻게 될까요? transfer. 어떻게? positive하게 transfer 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transfer 하죠. 어떻게? negative하게 transfer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한국어에서 한국어를 쪼갤 수 있고 또 독일어를 쪼갤 수 있고 쪼갰을 때 두 언어의 위계를 비교를 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는 것은 언어를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언어의 어려움, 학습의 어려움을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이 차이점, 그러니까 L1에서 형성된 습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 L1에서 형성된 습관을 interference라고 합니다. interference 아시겠죠? L1의 interference. 자, L1의 interference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원인을 규명한 것은 다시 여기에 identify 할 수 있고 discard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시면은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것은 결국 L1의 지식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영어 하다가 discuss about 하잖아요.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discuss about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모국어 지식 때문에 about을 붙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L1의 interference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언어를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분석해 본 결과 L1의 방해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러한 측면에서 스키너 행동주의를 주장하는 학자가 탄생하게 되고요. Scientific method studying human behavior, behavioral paradigm idea and meaning was exploratory fiction, and both languages and other behavior only legitimate response where both could not be objectively perceived, recorded, and measured.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쭉 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meaning, idea 이런 것들은 정량화되지 않은 정보이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런 내용들은 인지적 측면입니다. 이해한다, 이해하는 것, understand 하는 것, meaning적인, meaningful 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전부 인지 활동이에요, 인지. 그래서 언어 학습은 행동주의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습관이지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미적인 측면, 인지활동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행동주의와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행동주의적인 학습 원리는 아주 의미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드릴만 하는 거예요.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I go to bank, bank 하면 I go to bank, church 하면 I go to church 이렇게 하는 드릴은 틀렸을 경우에 교사가 No, we go to school에서 No라고 했을 때
교사가 하는 것이 피드백이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네거티브 피드백이다라고 하면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드릴을 할 때 행동주의에서는 이해한다, 생각한다,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말은 인지적으로, 커그니티브적으로 무엇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노티싱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적인 데이터를 끌어와서 네거티브 피드백이잖아요 라고 하는 말은 완전 스타디 잘못하고 있는 거입니다. 알겠죠? 습관 형성입니다. 습관 형성. 여기만 보더라도 이런 거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약간씩 구체적인 살을 붙이는 이유는 시험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상적에서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만 봤을 때는 맴돌아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 11페이지 넘겨보세요. 11페이지. 책장 넘기는 소리는 안 나고 그 파일 넘기는 소리. 11페이지 보시면 자, generative linguistics was interested in only in describing language descriptive accuracy, but also in arriving explanatory level of accuracy in language that is principle-based, independent of any particular language for selection and descriptive adequate grammar of each language 했는데 여기는 뭐 왜 그러한지를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 퍼포먼스와 컨피던스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이런 뭐 관찰 가능한 것 그리고 컨피던스는 관찰 가능하진 않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찰 불가능한 기저하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 대상은 사실은 이 PLLT에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TVP에서도 다룬 내용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능력. 여기 앞에다가 형용사를 하나 붙여요. Communicative Competence라고 합니다. 이 퍼포먼스는 여러분 그냥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때 수행, 표면적 수행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말을 더듬다든가 아니면은 그 지식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뭐 했던 말을 또 한다든가 이런 퍼포먼스적인 측면은 외적인 표면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 대상은 이 컨피던스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의 나중에 상세하게 다룰 것이고요.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올 거니까. 자, 커그니티브에 대한 정의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gnitive psychologists like a generative linguist sought to discover underlying motivation and deeper struct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deeper structure 위에서 얘기했던 confidence에 대한 내용의 연장입니다. Deeper structure of human behavior by using rational approach. 자, 사고를 통한 이성적 접근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적 접근. 그래서 지금 Generative Linguistics, 특히 첨스키는 인지주의 학자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냅니다. 언어에 대한 정신현상의 원리를, 수용도를 걸어가면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Cognitive Psychologist라고 지칭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첨스키는 결국 분류를 했을 때 생독주의자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생독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타고난 언어 습득 장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칭해서 생독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생독주의자는 이런 첨스키를 포함한 이런 모든 생독주의자는 인간 언어의 본질을 레셔널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내는데요. 그런 분들을 인지주의자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생득주의자는 인지주의자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배울 때 약간 잘못 배워서 이분법적으로,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생득주의자와 인지주의자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첨스키는 인지주의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인지주의자 안에서도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편의상 우리가 인지주의 이렇게 하면은 의식적 학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인지주의 학습 원리, 인지주의자 이렇게 하면은 의식적 학습 뭡니까? 노티싱이라고 하는 것. 주의 집중입니다. 주의 집중. 인지적인 어느 형태에 대한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결국 상당히 많은 부분이 클래스룸 인스트럭션에서 필요성의 여부, 논란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주의 집중이 필요한가? 인풋에 대해서 얼마나 학습자는 인풋에 대해서 여기에 동사로 attend를 해야 되는가? 여기 attend라고 하는 말은 앞에 conscious라고 하는 거예요. conscious. 숨어 있는 말은 의식적인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가라는 논쟁에 거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cognitive psychologist라고 하는 말을 이 책을 읽으실 때는 크게 생득주의자를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cognitive가 이렇게 딱 나온 것은 바로 전에 행동주의적인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행동주의 cognitive psychology 나오기 전에 자꾸 위로 가면은 stimulus response connec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행동주의에서 하는 교수 원리입니다. 자, 이 자극 반응의 과정을 통해서 강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강화. 자극 반응 강화. stimulus response reinforce 돼서 거기에서 그 끊임없는 순환을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의 학습의 결과물 learned 됐다라고 하는 것은 habit formation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알아야 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디오 링걸 메서드라고 하는 청아식 교수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설명하는 것이 자극 반응 그리고 reinforcement입니다. SRR이에요. SRR. 자, 이렇게 놔두고 이거를 이렇게 딱 대조해버리면은 이것은 언어는 습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봤을 때는 언어는 습관이 아니라 rule governed behavior이다. 정신활동인데 규칙 지배적인 정신활동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니 글쎄 모르겠는데 confidence라고 우리는 지칭한다. communicative confidence로 지칭하고 그 규칙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generative linguist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영어 학입니다. 근본적인 원리를 영어 학에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육론에서 community confidence가 그 언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깊게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자 이성적인 접근이라고 했어요. 왜 이성적일까요? 행동주의는 이성이 아니었거든요. 단순한 반사였거든요. 여기 팔 툭 이렇게 쳐 보셨습니까? 네, 툭 치면은 뭐 여기 찌릿하는 지점이 있죠. 저는 자주 있는데 여기 하면은 팔이 저절로 이렇게 되거나 다리가 탁 되는 거 있죠. 단순한 반사인 거예요. 사고, 의식, 이해, consciousness, understanding, meaningful. 여러분 meaningful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인 정신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아주 고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학습 원리인 것이죠. Both structural linguistics and behavioral psychologists are interested in description and answering what questions about human behavior by means of objective measurement in controlled circumstances. 여기 controlled circumstances가 드릴이에요. 여기 그 controlled circumstances가 교수 활동에서 하는 대부분이 패턴 드릴 액티비티입니다. 통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Generative linguistics or cognitive psychologists were, to be sure, interested in what questions, 그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And were far more interested in the ultimate question, why, underlying factors, innate. 자, 여기 innate 측면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을 cognitive 안에서 생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psychological, social, environmental circumstances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용어에 대한 것을 책을 읽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론부터 이제 배우셔서 cognitivists, nativists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생득주의, 언어 습득, 모형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전부 다 행동주의가 아닌 인간의 정신활동의 원리를 설명하는 모든 학자들을 인지주의 학자라고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인지주의자는 인간의 인지활동, 그 인지활동이 많겠죠? 이렇게 똑같은 건데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게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인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똑같은 정보를 했는데 똑같은 길이가 똑같은데 어떻게 놓으면 선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가 더 길게 보이고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나 다르게 하면 길게 짧게, 이거는 여기 머리에서 인지적으로 다르게 정보를 이렇게 쳐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언어가 그 대상인 겁니다. 언어가 인지적인 측면에서 생득적인 측면,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 하고 컨스트럭티비즘 잠깐 쉬었다가 구성주의 계속 들어가겠습니다.